여러분, 오늘은 경제 분석가로서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2026년 2월 2일, 오늘 우리는 자산시장 역사에 기록될 유례없는 퍼펙트 스톰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국내 코스피 지수는 개장 직후 4% 넘게 급락하며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미국 나스닥과 S&P 500 역시 선물 시장에서부터 하한가를 위협하며 패닉셀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공포스러운 점은 안전자산의 상징이었던 금과 은마저 각각 3%, 5% 이상 폭락하며 자산 배분 전략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주식이 빠지면 금값이 오르는 것이 상식이지만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메마르며 모든 것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려는 극단적인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 역시 수직 낙하하며 그야말로 지구상 어디에도 자산을 숨길 곳이 없는 에브리싱 크래시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 아비규환 속에서 전 세계의 시선은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새벽 제롬 파월의 뒤를 이어 취임한 미국의 새로운 연준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0.5%포인트 금리 인하,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경기 침체의 전조를 막기 위한 긴급 수혈이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오히려 연준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위기를 감지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되며 지수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위기의 증거로 해석되는 전형적인 베어마켓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임 의장의 첫 카드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달러 인덱스마저 요동치고 있으며 이는 곧 글로벌 자산 가격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불쏘시개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 정부 또한 오늘 오전 기습적인 부동산 추가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외적 경제 위기가 실물 자산인 부동산 시장으로 전이되어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특정 과열 지역에 대한 투기 과열지구 재지정 검토가 포함된 이번 발표는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 기대했던 대기 매수자들은 이번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와 글로벌 폭락장에 가로막혀 다시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자산시장의 붕괴가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으로 옮겨붙지 않게 하려는 정부의 방어전이 시작된 셈입니다. 시장이 가장 공포스러울 때는 우량주가 빠질 때가 아니라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금과 은조차 내던져질 때입니다. 오늘 금시장의 기록적인 폭락은 전형적인 마진콜의 연쇄 반응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증거금을 채우기 위해 가장 수익권에 있거나 현금화가 쉬운 금과 은을 시장에 내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시장의 유동성이 극도로 말라붙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폭락의 정점에서는 자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이 현금으로 치환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히 주가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에 현금 확보라는 생존 본능이 작동하며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동조화 현상입니다. 자본주의의 엔진이 잠시 멈춰서고 오직 현금이라는 산소호흡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2026년 새롭게 부임한 미국의 신임 연준 의장은 취임 직후 0.5%포인트 금리 인하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결과는 처참합니다. 시장은 이를 경기 부양의 신호가 아닌 경기 침체의 선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는 자산 시장의 호재여야 하지만 지금처럼 펀더멘털이 무너진 상태에서의 급격한 인하는 연준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경제적 암초를 발견했다는 공포를 확산시켰습니다. 특히 신임 의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단행된 이번 빅컷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잃고 경기 하강 속도에 질질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자본은 더 빠른 속도로 위험 자산을 탈출하고 있으며 이는 곧 달러 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이어져 전 세계 통화 시장을 혼돈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무너지는 와중에 발표된 국내 부동산 추가 규제안은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더 강한 규제를 가하는 것일까요? 정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가계자산의 70%가 묶여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매가 일어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방어막입니다.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버티기가 불가능하게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의 거품을 서서히 제거하고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의 도화선을 끊으려는 전략이죠.
만약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글로벌 증시만큼 급락한다면 이는 곧 시중은행의 건전성 악화와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규제는 단순히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넘어 국가 경제 시스템의 최후 보루인 부동산 담보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정부의 절박한 메시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판 검은 월요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코스피와 나스닥이 동시에 무너지고 금값마저 폭락하는 이 생소한 광경에 많은 분이 공포에 질려 계시겠지만 냉정하게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7년의 블랙 먼데이, 2008년의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의 팬데믹 쇼크까지 자산시장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 폭락을 통해 부의 재편을 단행해왔습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라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시장은 언제나 인간의 공포가 극에 달할 때 바닥을 형성했고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어낸 이들에게는 달콤한 보상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의 폭락 역시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조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부채의 규모가 훨씬 크고 정책 결정권자인 연준 의장이 교체된 직후라는 불확실성이 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반복 속에서 기회를 찾되 근거 없는 낙관론보다는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고수익 종목이 아니라 바로 현금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하락장에서 지금이 바닥인가 라는 생각에 성급히 매수 버튼을 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금리 인하 직후 나타난 지수의 추가 하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락장의 초입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입니다. 현재 전 자산군이 동반 폭락하는 상황에선 자산 배분이라는 방어막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알파 수익을 내는 길입니다. 현금은 단순히 소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시장이 이성을 되찾았을 때 남들이 공포에 질려 내던진 우량 자산을 헐값에 쓸어 담을 수 있는 옵션입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금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몇 %인지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섣부른 용기보다는 비겁해 보일 정도의 신중함이 여러분의 계좌를 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이번 위기가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 불안으로 달러 환율이 요동치며 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환차손과 주가 하락의 이중고를 겪고 있고 국내에서는 정부의 기습적인 부동산 규제 발표로 실물 자산의 유동성마저 꽁꽁 묶였습니다. 정부가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 규제를 강화한 것은 가계대출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버블을 키우는 것을 막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결국 영끌을 통해 부동산에 올인했던 투자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압박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같은 복합 위기 상황에선 부동산, 주식, 코인 등 특정 자산의 편중된 구조를 반드시 깨트려야 합니다. 특히 대출 비중이 높은 자산은 최우선으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하며 환율 변동성을 방어할 수 있는 달러 자산과 원화 현금의 적절한 조화가 절실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토 체력을 믿되 글로벌 시장의 파도가 우리 담벼락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내던질 때 역설적으로 진짜와 가짜가 명확히 가려집니다. 지금처럼 전자산군이 동반 폭락하는 시기에는 기업의 비전이나 화려한 성장성보다는 오직 한 가지, 압도적인 현금 창출 능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매출이 일시적으로 꺾여도 수년을 버틸 수 있는 거대한 현금 보유고를 가진 기업, 그리고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S&P 500 상위권에 포진한 빅테크 기업들이나 글로벌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지금 당장 주가가 반토막 날지언정 시장이 이성을 되찾는 순간 가장 먼저 튀어오를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공포에 질려 계절을 닫는 것이 아니라 평소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이 위대한 기업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들의 현금 흐름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폭락장은 쓰레기를 치우고 알짜 자산을 헐값에 살 수 있게 해주는 자본주의의 대청소 기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시장의 불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미국의 신임 연준 의장에게 이제 남은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단행된 0.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오히려 독이 된 상황에서 시장은 이제 더 강력하고 직관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 인하안으로 경기 침체의 공포를 막지 못한다면 연준은 다시 한번 양적 완화라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괴물을 깨울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신임 의장은 조만간 추가 성명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에 나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지목해야 할 단어는 수익률 곡선 관리, YCC나 긴급 유동성 지원 같은 구체적인 시장 안정 조치입니다. 정책의 방향이 단순한 금리 조절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직접적인 개입으로 선회해야 하는지 그 신호를 포착해야 합니다. 연준의 입에 전 세계의 운명이 걸려있는 지금 의장의 말 한마디가 가진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이번 2026년의 폭락은 단순히 가격의 하락을 넘어 자산의 서열을 재편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은이 힘을 쓰지 못하고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현재의 혼란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가치의 기준을 찾아가는 진통입니다. 부동산 역시 규제와 고금리의 파고 속에서 불패 신화를 내려놓고 수익성 위주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거품이 거친 실질 자산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자산의 체질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지금 당장 계좌의 파란불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번 위기 이후 어떤 자산이 세상을 주도할 것인지 그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감지하는 데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부의 추월차산은 언제나 남들이 절망하며 뒤를 돌아볼 때 묵묵히 앞을 내다본 이들에게만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2026년의 시장 상황은 분명 재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변할 때 가장 비싸게 팔리는 자산은 금도 달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냉정함입니다.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은 온통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끝났다, 사기였다는 말이 들려올 때가 바로 대중의 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투자의 대가 벤저민 그레이엄은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중기, 무게를 재는 기계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폭락은 공포라는 표가 몰린 결과일 뿐 우량 자산이 가진 본연의 가치 자체가 증발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이 매달 현금을 만들어내고 세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숫자의 변동에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건 시장이지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위로보다 중요한 건 당장 오늘 밤 여러분이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입니다. 첫째, 부채부터 점검하십시오. 금리 인하가 단행되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중금리는 오히려 널뛰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나 신용융자를 통해 무리하게 투자한 자산이 있다면 수익률을 따지기 전에 생존을 위해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계좌 확인 빈도를 줄이십시오. 폭락장에서 실시간으로 깎여나가는 잔고를 보는 것은 뇌의 합리적 판단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셋째,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연준의 후속 성명을 관찰하십시오. 지금은 대응할 때가 아니라 관찰할 때입니다. 연준 의장의 입에서 유동성 공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국내 부동산 거래 절벽이 해소될 조짐이 보일 때까지는 현금을 꽉 쥐고 인내하는 비겁함이 필요합니다. 결국 오늘 영상의 주제였던 연봉 1억 직장인보다 3천만 원 자산가가 무서운 이유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오늘 같은 대폭락장에서도 3천만 원을 30년 동안 굴리겠다고 마음먹은 이 사원은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의 시계열은 오늘 하루의 폭락이 아닌 30년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2일의 이 소동도 30년 뒤의 그래프에서는 아주 작은 점 하나로 기록될 뿐입니다. 부의 추월차선은 맑은 날이 아니라 오늘 같은 폭풍우 속에서 결정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핸들을 놓아버릴 때 묵묵히 전방을 주시하며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지금의 시련은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라 가짜 투자자들을 걸러내고 진짜 자산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인내를 믿으십시오. 저는 내일도 시장의 팩트를 들고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힘내십시오.